남조선은 가난하고 불쌍해서 우리가 돌봐줘야 하는 나라. 서울엔 깡통 찬 소년들이 미군 구두를 닦아주고 하루하루 먹고 산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로 기아와 빈궁이 휩쓰는 인간 생지옥. 이게 무슨 픽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가설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철석같이 믿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 태어나는 순간 시작되는 정부의 세뇌를 받고 자란 주민들은 굶어 죽어도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남조선만은 절대 가기 싫다고 말할 정도라는데요. 북한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은 도대체 얼마만큼 심각한 수준인지, 그리고 지금 이 세뇌의 균열이 일고 있는 북한의 근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오늘날에도 한국에 대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죠. 실제로 북한 교과서에는 서울과 인천은 세계 최대 공해도시, 경기도 지역은 미제 침략을 위한 기지, 구미는 노동 착취 공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조선은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서 북한이 남쪽으로 쌀을 보내준다고 교육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폐쇄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고립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이다 보니 북한 주민들은 정부가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쳐서 한국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남조선이라는 것은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회 전반이 양키 문화에 혼탁되었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에 불과합니다. 최근까지도 김정은은 이렇게 주장하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죠. 심지어 남조선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 이를 타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반정부 시위가 끊이질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7년 시위가 일어났을 때 화면을 따서 남조선은 이렇게 혼란하다며 뉴스를 내보냈죠. 하지만 이후 정말로 탄핵이 이뤄지자 남조선에서는 인민이 봉기해서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황급히 해당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방송을 중단시켜버렸는데요. 더 황당한 것은 시위 화면을 송출할 때 광화문 광장 뒤편의 높은 빌딩들은 전부 블러 처리해 내보냈다는 겁니다. 한국이 잘 산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두 번째는 한국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북한이 쌀이나 물자 등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에는 이런 사파가 실려 있는데요. 명동에 가면 내 눈을 사주세요라는 간판을 맨 소녀가 서 있다고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로 기아와 빈궁이 휩쓰는 인간 생지옥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서울엔 깡통 찬 소년들이 미군 구두를 닦아주고 하루하루 먹고 산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하나같이 남조선에서는 아이들이 가난해서 굶어 죽는데 이 모든 참상은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남조선은 가난하고 불쌍해서 우리가 돌봐줘야 하는 나라라는 동정심을 갖게 만드는 한편 북한의 어린이들은 김씨 일가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선동하는 것이죠. 더 황당한 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면, 초코파이 등 북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남조선 제품이 모두 중국제를 포장만 바꿔 끼운 것이라는 억지 주장도 서슴지 않는데요. 한국 라면과 초코파이 등 한국 음식과 제품들이 북한에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이 제품들이 한국제라고 인정해버리면 한국의 우월성을 묵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라도 이를 막으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북한이 초코파이나 신라면, 불닭볶음면 등 한국제 간식 짝퉁을 만드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0년대 들어 한류가 북한 내에서도 퍼지기 시작하자 남조선의 아이돌 가수들이 노예처럼 착취당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이 노예 신세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죠. 일례로 이탈리아 리그 유벤투스 FC에서 활약한 한광성 선수는 2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지만 현지 생활비 200만 원을 빼고는 모두 북한에 송금해야 했는데요. 거부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까지 전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북한의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은 그야말로 자기소개의 끝판왕이나 다름없는 셈인데요. 아니 도대체 이런 허무맹랑한 북한의 주장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싶죠. 그런데 북한의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세뇌 역사는 이걸 믿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2010년대부터 북한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실상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긴 했죠. 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경과 거리가 먼 북한 지역에는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 아직까지 이런 세뇌를 철석같이 믿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북한의 세뇌 때문에 생겨난 더 황당한 일도 있는데요.
일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접한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한국이 잘 사는 건 알고 있지만 그 한국이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운 남조선과 같은 나라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탈북자는 탈북하기 전에 아들이 한국엔 가도 남조선엔 제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한국과 남조선이 같은 곳이란 사실을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남조선은 가난한 막장 국가라고 배웠는데 막상 장마당에서 접한 한국 화장품과 옷밥솥은 북한의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수한 걸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남조선일 거라고 상상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불과 몇 년 전에 탈북한 이들조차 남조선과 한국이 다르다고 알고 있었다고 하니 북한이 얼마나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폐쇄적인 곳인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철옹성도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중이라고 하죠. 결정적으로 팬데믹 전후 펜트하우스,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장마당 세대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이 더욱 확산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남한의 영상물을 몰래 시청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점차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장마당 세대들은 지금 김정은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이들은 당이 나눠주는 음식으로 먹고 살던 부모님 세대들과 달리 어릴 적부터 장마당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팔며 경제 활동을 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가난한 나를 먹여 살린 게 당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당에 대한 충성심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오히려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김정은 일가를 비롯한 고위층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김정은은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반동사상 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기만 해도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때리는 등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죠. 불과 얼마 전 북한에서 10대 남학생 2명이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역시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공개재판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세게 기강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Z세대들 사이에서 한류가 스며드는 것을 막지 못하자 김정은은 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2020년부터 남한 영상을 유포시키면 최대 사형까지 시키는 어마어마한 법까지 만들어서 외부 정보 차단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벌이고 있는 발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급기야 이런 수법이 전부 통하지 않자 최근에 김정은은 가면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로 보지 않겠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을 괴뢰라 칭하며 한국은 북한의 주적국이라는 등 한국의 적대감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남조선이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줘야 한다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작전을 취했다면 이제는 이런 세뇌가 통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애국적인 남조선 인민들과 합세하여 남조선을 평정하고 영토 완정을 이룩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김정은의 노력에도 이미 한류를 접한 장마당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란 늦어 보입니다. 실제로 2022년을 기준 장마당 세대는 북한 인구의 50% 가까이 될 정도로 사회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장마당 세대의 비율이 더 높아질수록 북한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확산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김정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다음 세습이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궁금하네요.